반갑습니다. 인문학 카운슬러 권영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장자에게 배우는 인생 공부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를 손꼽으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쟁이라든가 지진 등 자연재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류 역사를 바꿔온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입니다. 인류학자들은 대체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3번의 전염병 유행을 손꼽습니다. 위기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기원전 5세기 수많은 철학가와 예술가의 활동 무대인 아테네는 천연두로 멸망했고 16세기 신대륙의 발견을 위해 경쟁하던 스페인은 지금의 중남미 아즈텍 국가를 천연두로 인해 멸망되었으며 20세기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던 프랑스는 모기로 전염되는 말라리아로 운하 건설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또한 14세기 유럽에서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인간성 회복 운동인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중세 암흑기에 막을 내렸는데 최근 코로나로 촉발된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그 가치가 변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일 겁니다. 현대인들은 지난 세기와 다른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전근대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필시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쓸모의 변화.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에서 추구하던 가치, 즉 사회에서 요구하는 쓸모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습니다. 인문학 강의 때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재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람직한 인재상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구조와 기술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실수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시대의 인재상과 과거의 인재상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쓸모는 무엇인가요? 쓸모는 쓰임에 다른 말로 쓸만한 가치를 지니거나 혹은 쓰이게 되는 분야나 부분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기업이나 사회의 쓸모로 판단할 때는 여러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 산업시대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를 바로 이 쓸모가 기준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에서 쓸모 있는 사람은 그 일자리가 보존이 되지만 쓸모가 없어지면 더 이상 기업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보다는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면 쓸모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목수인 장석이 본 쓸모의 기준. 본문에는 목수인 장석과 그의 제자의 대화가 소개되었습니다. 장자는 자신의 특유한 허무맹랑한 허풍과 과장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상수리나무가 얼마나 큰지 둘레가 100아름이 넘고 높이는 산을 내려다볼 정도이며 수십 척의 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나무로 소개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려고 안달인데 정작 장석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사실 장석은 오랫동안 목수로 일했기에 한눈에 쓸모가 없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나무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기에 크기만 클 뿐 제목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장석의 실수였습니다. 비록 나무의 전문가였지만 쓰임에 대한 지식은 턱없이 부족한 목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각으로만 큰 상수리 나무의 쓸모를 보았던 것입니다. 전문가일수록 자기 편견에 갇혀있는 실수를 장석이 범한 것입니다. 기존의 관습과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기준으로 상수리 나무를 이용하려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인간은 쓸모로 결정되지 않는다. 장자는 말합니다. 장석이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데 사당나무가 꿈에 나타나 말했다. 그대는 나를 무엇에 비교하려는가? 세상 사람들이 좋은 나무라 하는 것에 비교하려는가? 아가위나무, 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 같은 유실수는 열매가 익으면 찢겨지고 욕을 당하지. 그래서 타고난 생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요절하니 세상살이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타격을 가하는 셈이지. 나는 오랫동안 쓸모없는 존재가 되길 바라왔네.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이제야 겨우 그 뜻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자신에게는 큰 쓸모가 되는 것이지. 만약 내가 쓸모가 있었더라면 이처럼 큰 나무가 될 수 있었겠는가? 장자 인간세.
장석의 꿈에 큰 상수리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쓸모의 기준을 설명하기를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과일을 맺는 유실수는 좋은 나무로 혹은 쓸모 있는 나무로 불리지만 인간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베이고 부러지는데 인간에게 쓸모 있게 되면 나무는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큰 상수리 나무는 인간의 기준, 쓸모의 기준 자체를 거부합니다. 또한 큰 상수리 나무는 인간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개별적 존재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두어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저것은 쓸모없는 나무일 뿐이다. 장자 인간 세편. 장자는 한낱 나무에 불과한 상수리 나무를 빗대어 인간을 쓸모와 쓸모없음의 도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위험성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자는 쓸모로 판단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쓸모의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강의는 강의 현장에서 체험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과 나누고 공유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인문학 카운슬러 권영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